미 공군 극찬 KF-21 독주 못 막아. 한국 KF-21 엔진 섭씨 1682도 첫 공개. 겨우 4세대 코웃음 치던 터키 초비상. 공군, 국립과학기술연구소, 기업 등 관계기관과 긴밀히 협조해 연말까지 항공 엔진 개발에 대한 구체적 로드맵을 수립하겠습니다. 석종건 방위사업청장은 9일 오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첨단 항공 엔진 개발을 위한 세미나에서 우리 기술로 만든 엔진을 국산 전투기에 적용하면 국가 안보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는 확신이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현재 항공 엔진을 자체 기술로 개발할 수 있는 국가는 10개국 미만이다. 이들은 높은 수출 통제 등을 통해 항공 엔진 기술을 보호하고 있다. 현재 KF-21, 수리온 등 국산 항공기에도 외국산 엔진이 탑재되는데 이를 수출할 때 엔진 생산국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등 제약이 발생한다. 안규백 더불어민주당 의원 주최로 열린 이날 세미나는 조영희 연세대학교 기계공학부 교수가 좌장을 맡고 심연석 방위사업청 서기관, 이용철 공군 항공기술연구소장, 김원욱 한화에어로스페이스 첨단엔진사업단장, 이상원 두산에너빌리티 가스터빈 센터장이 발표를 진행했다. 토론자로는 조 교수, 장원준 산업연구원 박사, 김유일 국방과학연구소 부장, 김재환 항공우주연구원 부장이 나섰다. 심연석 방사청 서기관은 미국, 러시아, 유럽 등 선진국들은 유무인 복합체계가 적용되는 6세대 전투기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이 6세대 전투기의 핵심은 다수의 무인기에 탑재될 엔진을 확보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한국도 KF-21을 기반으로 향후 6세대까지 나아갈 계획이나 국제조약 때문에 군용 가스터빈 엔진의 수출이 엄격히 통제되고 있다. 이대로라면 한국의 항공 기술 발전을 외국에 전적으로 의존해야 하는 셈이라고 강조했다. 방사청은 국산 엔진 개발의 필요성을 느끼고 작년 7월 첨단 항공 엔진 개발 사업을 종합관리하는 전담 조직을 신설했다. 작년 10월부터는 국방과학연구소 주관의 개념 연구를 통해 1만 5천 파운드 이상 급 항공 엔진 개발 방안 수립을 위한 초기 연구를 진행 중이다. 이용철 공군 한기소장은 미군은 현재 F-35 전투기의 성능을 높일 수 있는 5세대 신형 엔진을 개발하고 있는데 마찬가지로 F-35를 운용하는 한국에는 이를 제공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앞으로 이 같은 배제 현상이 더 심화할 것이다. 국산 엔진의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고 말했다. 항공 엔진의 개발 과정에는 개발 이후 실제 양산을 맡게 될 기업의 역할도 중요하다. 국내에서는 한화에어로스페이스와 두산에너빌리티가 항공 엔진 개발에 출사표를 던졌다. 업계는 항공 엔진을 성공적으로 개발, 양산하면 수십조 원 규모의 산업 파급 효과를 확보할 것으로 본다. 김원욱 한화에어로스페이스 첨단 엔진 사업단장은 자사는 1만 대 이상의 항공 엔진을 생산한 경험이 있고 미국과 유럽의 R&D, 연구개발 센터를 설립해 항공 엔진 개발 역량을 강화하고 있다. 오는 2028년까지 엔진 연구 인력을 현재 250명에서 최대 800명까지 확대할 예정이며 AI, 인공지능, 기술을 적용해 개발 역량을 고도화할 계획이라 말했다. 이상원 두산에너빌리티 가스터빈 센터장은 과거 라이센스 생산 단계를 넘어 지금은 1650급 가스터빈을 직접 개발해 시장에 진출한 경험이 있다. 관련 인프라도 모두 갖춘 상태라며 두산에너빌리티의 가스터빈 역량을 항공 엔진 분야에 접목, 국산 무인기 엔진 개발에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미 1년 동안 이스라엘 무기 지원액 24조 원 이상. 가자 전쟁 1년 동안 미국이 이스라엘에 지원한 무기가 수십억 달러에 달하며 추가로 미군을 파견해 이스라엘을 지원하고 있다고 미 워싱턴 포스트가 14일 현지 시각 보도했다. 가자 전쟁이 레바논 남부 전쟁으로 확대됐으며 전쟁의 추가 확산 가능성도 커지고 있다. 이란의 미사일 공격에 대한 이스라엘의 보복 공격에 앞서 미국이 사드 고고도 미사일 방어 체계와 운영 병력을 이스라엘에 파견한다고 지난 13일 발표했다.
사드 미사일은 한 발 가격이 수백만 달러에 달하며 한 개 포대에 48개의 미사일이 배치된다. 하마스가 이스라엘을 공격한 직후 조 바이든 미 대통령은 이스라엘 방어와 대응에 필요한 것을 보장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가자에서 희생자가 4만 2천 명이 넘을 정도로 피해가 커지면서 서방의 지원이 엄격해지고 있다. 미국은 10월 7일 직후부터 중동 지역 작전을 크게 늘렸다. 해군의 최첨단 항공모함인 제럴드 포드 항공모함을 지중해 동부에 파견한 것이 대표적이다. 지난 4월에는 이란의 대규모 미사일 공격 방어를 위해 F-15E 스트라이크 이글 전투기를 동원해 이란 드론 70기를 격추하고 구축함 카니오와 알레이버크호에서 미사일 4에서 6기를 요격했다. 이라크 주둔 미군도 패트리어트 미사일로 이란 미사일을 요격했다. 미군은 이달 이란의 미사일 공격 대응에도 개입했다. 최소 수십 발이 요격 미사일을 발사한 것으로 패트릭 라이더 미 국방부 대변인이 밝혔다. 국방부는 미군의 이스라엘 지원 비용을 공개하지 않고 있다. 브라운대 전쟁 비용 프로젝트가 사드 미사일 배치가 발표되기 전까지 집계한 미군 중동 작전 비용은 지난해 10월 이후 48억 6천만 달러, 약 6조 6천억 원이다. 2차 세계대전 이후 미국이 이스라엘에 지원한 무기는 2천억 달러, 약 272조 원에 달한다. 2016년 오바마 정부 시절 향후 10년 동안 매년 38억 달러, 약 5조 1,600억 원, 의 무기를 지원키로 했다. 올해 6월 가자 전쟁 발발 이래 이스라엘에 지원된 무기는 65억 달러, 약 8조 800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지난 5월에만 30억 달러 가까이 지원됐다. 미 의회는 이보다 더 많은 지원에 청신호를 보냈다. 지난 4월 의회가 승인한 금액은 141억 달러, 약 19조 1,500억 원에 달한다. 일부에선 이보다 훨씬 많은 지원이 이뤄졌을 것으로 본다. 브라운대 평가에 따르면 미국의 지원 규모가 179억 달러, 약 24조 3천억 원가 넘었다. 장기 지원과 긴급 지원, 무기 판매와 군사비 지원 및 44억 달러 상당의 미군 무기 이전 등이 포함된 액수다. 이스라엘은 미국이 지원한 무기들을 가자 전쟁은 레바논 전쟁에도 적극 활용하고 있다. 이스라엘이 공개한 현장 사진을 보면 하산 나스랄라 헤즈볼라 사무총장을 제거한 폭격에 미국이 지원한 2,000파운드 폭탄이 사용된 것으로 보인다. 미국이 지원하는 무기의 구체적 내용은 공개되지 않고 있다. 일부 무기 판매 내용만 공개되고 있을 뿐이다. 지난해 말 백악관은 1억 65만 달러 상당의 전차 포탄 탄약통 1만 4천 개와 155mm 포탄과 관련 장비 1억 4,750만 달러 상당의 판매를 승인했다. 지난 3월까지 미국이 비공개로 승인한 판매가 100건 이상이며 정밀유도 무기 수천 발과 소규경 폭탄, 벙커버스터, 소형 무기 등이 판매됐다. 그 밖에 추가로 판매가 승인된 건들이 많지만 이를 이행하는 데는 몇 년이 걸릴 전망이다. 예컨대 지난 8월 승인된 전술 차량 및 박격포탄 5만 발 등 200억 달러 규모의 무기 판매는 2026년부터 시작되며 전차포탄은 2027년, F-15 전투기 약 50대 판매는 2029년부터 시작된다. 1973년 이집트와 시리아가 공동으로 이스라엘을 공격한 욤 키푸르 전쟁 이후 이스라엘이 국방을 강화하면서 1970년대 미국의 지원이 급증했다. 이후 이스라엘의 주변국에 대한 질적 군사적 우위를 유지하도록 지원한다는 목적 아래 꾸준히 군사 원조가 이뤄졌다. 대부분의 지원은 대외군 사차관 형태로 이뤄졌다. 미국은 또 매년 합동미사일 방어에 5억 달러를 지원한다. 2009년 이래 미국은 34억 달러 상당을 미사일 방어에 지원했다. 이 중 13억 달러는 단거리 로켓 방어용 아이언돔에 사용됐다. 특히 미국은 이스라엘에 최첨단 기술 지원도 했다. 이스라엘은 2018년 F-35 전투기를 처음 실전에 사용한 국가다. 수십 년 동안 이스라엘에 대한 지원은 의회에서 양당 합의를 거쳐 이뤄졌으나 드물게 군사 지원을 제안한 적도 있다.
1982년 이스라엘이 레바논을 침공한 뒤 로널드 레이건 당시 미 대통령이 포탄과 집속탄 지원을 중단했었다. 이듬해에는 이스라엘이 레바논에서 철수할 때까지 F-16 전투기 지원을 중단했다. 지난달 미 정부 감시기구가 이스라엘 무기 지원이 대규모 인권 침해를 자행하거나 인도적 지원을 방해한 세력에 무기 지원을 제한하는 국내법을 위반했는지를 조사하기 시작했다. 그러나 미 정부는 이스라엘이 인도주의법 위반 가능성이 있음을 인정하면서도 이스라엘이 자체 방어를 위한 무기 지원을 지속하겠다고 밝혔다. 지난 5월에는 가자 지구 확전을 추구하는 이스라엘을 제어하기 위해 2,000파운드 폭탄 지원을 중단했다. 이후 500파운드 폭탄 지원을 재개했다. 영국, 캐나다, 일본, 네덜란드, 스페인, 벨기에 등 많은 미 동맹국들이 전쟁 범죄 이용 가능성을 우려해 군사장비 이스라엘 이전을 금지했다.